자유총연맹 행사에 방문한 윤석열이 정말 충격적인 연설을 했어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다들 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직적,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 민주당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돼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종전선언 노래가 뭐예요? 도대체 궁금하더라고요. 같이 불러주시면 좋죠.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하나, 둘, 셋. 제 기가 찼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는 첫 번째로는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끝내자는 거잖아요. 한반도가 정전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70년이 넘게. 영원히 전쟁하자는 얘기죠, 이거? 네. 그럼 이거는 사실 전쟁을 계속하자. 전쟁 의지를 피력하고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저는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전쟁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닐 수가 있는가. 젤렌스키. 전쟁을 지속하고 싶어 하잖아요. 으아!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자체가 전쟁 광적인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 선넘사에서 윤석열의 전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윤석열이 실제 전쟁을 꿈꾸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수사적으로 전쟁에 미쳐 있고 어떤 대결과 적대를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진짜 한반도에서 북한을 상대로 국지전이든 핵전쟁이든 해보겠다는 생각을 윤석열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같은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물며 그냥 선언일지라도.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단은 우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생각도 얘기해 주시죠. 네, 다음 생각으로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가 전복 세력, 반국가 세력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 반체제 세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무엇입니까? 탄압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때려잡는 것밖에는 이제 결론이 없는 거죠. 척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전 대통령이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것을 지지하는 70% 가까운 국민들이 척결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발언은 북한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인가 동시에 야당을 향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공안 탄압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베 그거가 됐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게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입장에 대해서 야, 너 빨갱이냐? 너 간첩이냐? 이런 얘기를 정말 조롱조롱 많이 하거든요. 네. 딱 그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입장이나 의견을 가질 수 없다. 가지면은 척결 대상이고 가지면은 틀린 거고 죽여도 되는 대상이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빨갱이여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네, 근데 그게 본질은 저건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른 자는 죽여도 괜찮다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분단국가에 살고 있고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가 반북 이념에 짓눌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윤석열의 이 발언은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을 나와 의견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네. 민주당?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다 소용없어. 나랑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너네는 빨갱이고 반국가 단체고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이렇게 다 몰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름 돋는 사실 발상인 거죠. 공포스러운 거죠, 정말 이거는. 네. 그리고 하나 좀 더 붙이면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맹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 풀면 안 된다, 유엔사 해체하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새로 윤석열이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명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신여대 교수 출신인데 북한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과의 적대 세력이라고. 관계는 적대 관계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은 겁니다. 북한 정권을 타도하자라고 하면 통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혀놓았다. 그리고 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6월 25일에 박상학 악질 탈북자가 대북 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박상학에 대해서 5월 5일 전단 살포한 건에 대해서 국민 141명이 고발을 했어요. 근데 네. 경찰서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분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수사중지 처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박상학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할지 아닐지 모르겠으니까 수사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직무유기인 제가 거죠. 그런 사안으로 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보안법 지금 위헌법률 이거 심판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사받고 그렇죠. 기소되고 하고 있지 수사하고 않습니까? 최종 재판 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판사가. 그렇죠.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을 경찰이 끄집어 와가지고 수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통일부 반북적인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이런 악질 탈북자의 움직임, 윤석열의 이 발언까지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반북 대결을 고도화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보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역대급. 예를 들면 이제 박정희 이후에 박정희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금 온 거잖아요. 민주사회인데 민주주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민주주의가 와르르 무너질 줄 몰랐는데. 근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네. 불법 사유가 아닌 것처럼.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게 된 거예요. 법조인들 검찰 독재가 시작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야,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검찰 독재가 저는 무너지긴 무너질 거지만 상당히 오래 유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면 극우 정치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도적인 이 윤석열은 지금 자기를 지지하는 30%만 보이거든요. 네. 이 30%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다요, 지금. 거기서 29, 28, 20 떨어지는 상관없어. 지지하는 사람이 1%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하겠다라는 건데 타도하지 않으면 끌어내리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네, 정치적 결심을 절대 하지 않을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끄집어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법을 자기 통치 수단 그리고 지배의 어떤 근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헌법재판소 인물들부터 갈아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이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투쟁을 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